별가루 창작 오디오 드라마 두 번째 이야기. 더는 울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작가 별가루의 실화와 허구가 섞인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들은 실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가의 창작물로 작가의 허락 없이 게시, 녹음, 촬영을 금지합니다. 본 글을 대본으로 보고 싶거나 낭독해 올리고 싶으신 분들께선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단,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내 인생은 생각보다 잘 흘러갔다. 남들과 비슷하게 공부하여 평소보다 잘 나온 수능 성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지도 않은 중상위권 성적을 받아오며 지내왔다. 대학에서 교우 관계도 원만했고, 휴학할 땐 알바하고 국내 여행도 혼자 뿌듯하게 다녔으니 이 정도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나름 좋은 20대의 시작이 아닌가. 게다가 네, 선생님. 여기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밝은 선생님이라니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겠어요. 요즘 그 어렵다는 취업난 속에서 바로 취업까지.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해 속으로 혼자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정도다. 졸업을 앞두던 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격증을 딸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자격증들을 따기 위해 돈을 벌고자 했고, 그 돈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 예정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키즈카페 알바한 경력도 있으시니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믿어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덜컥 취업을 해버리고 말았다. 사실 여러 아르바이트를 짧게 경험해본 난 그 중에서 가장 잘 맞았던 키즈카페 알바와 비슷한 일들을 찾아다녔다. 그랬는데 요즘 AI가 그렇게 똑똑하다더니 AI 추천 일자리로 이곳이 뜨지 뭔가. 그 공고에 들어가서 보니 설명글엔 이렇게 써 있었다.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가 읽어주던 동화책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기억이 아이들에게 평생 남고 그것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바빠진 어른들, 혼자서 아직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독서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수업 건당 12,000원?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최저시급이 10,000원도 안 되는데 1시간 수업도 아니고 30분 수업만 하면 12,000원이 들어온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던 키즈카페보다 돈도 더 주고 일도 조금 덜 고될 듯 했다. 사실 키즈카페는 아이들 다칠까봐 조마조마한 것이 없잖아 있었거든. 하지만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면 다칠 위험도 딱히 없지 않는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 사실은 좋은 언니, 누나, 이모가 될 수 있는 거다. 이 일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나에게 너무나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좋은 공고를 알려준 AI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난 잠이 들곤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저 얼마 전에 입사 지원서 넣어주신 황세연님 맞으실까요? 여기 꿈나라 책동산입니다. 그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연락을 받아 회사를 방문한 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있어서 조금 놀랐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라와서 당연히 알바인 줄 알았는데 정직원이었다. 회사에서 교육도 받고 교육기간을 다 지내고 시험도 보고,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반가워요, 세연쌤. 나 선생님의 팀장 김다희 선생님. 나에게 직속 상사가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명함까지 나온다고 들었을 때의 기분이란 정말 내가 사회인, 말 그대로 어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탄탄한 내 20대를 꿈꿔온 내가 회사 때문에 온갖 험한 말을 입에 담게 되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뭐? 지금 장난해? 일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난 친구들을 불러 동네 치킨집으로 향했다. 치킨이 먹고 싶었냐고? 아니다. 치킨이 목적이 아니라... 아니, 얘가 오죽했으면 술을 찾냐고. 맨날 술자리에서도 간 때문에 안 된다면서 얼음물만 마시던 앤데. 바로 술이 목적이었다. 난 심각하게도 술을 못 먹는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냐면 소주가 담겨있던 소주잔에 물만 따라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맥주 한 잔이면 만취해 먹은 것들을 다 쏟아내는 기적의 사람이다, 내가. 그런 내가 술을 찾은 이유. 놀랍게도 내가 다니는 회사가 험한 말 조금 하자면 쓰레기였기 때문이다. 공고에 올라온 일은 나의 적성에 잘 맞았다. 물론 아이들답게 독서를 싫어해서 도망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어느 정도 놀이를 해주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금세 자리에 앉았거든. 게다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덕분에 아이들도 이런 나를 좋아해줬다. 정말 이 일 자체는 나에게 환상적으로 잘 맞았다는 소리이다. 문제는 회사에 있었다. 선생님, 우리는 체험 수업 배정받는 건 수당 없어. 알지? 체험 수업은 돈이 안 들어오잖아. 매주 회의랑 연구 수업은 꼭 나와야 해. 물론 이거에 대한 수당은 없지만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알았지? 점심은 우리가 다 사오는 거야. 원래 선생님도 사오거나 돈 내야 되는데 신입 선생님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내줄게요. 저희 본부 대청소하겠습니다. 사람 따로 부를 비용을 본사에서 안 줘서 저희가 다 치워야 해요. 선생님들, 우선 각 팀마다 책상이랑 책 들어가 있는 책장 좀 치워주시겠어요? 어느 회사가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이 회사는 특히나 돈에 환장한, 돈에 미친 돈미세 회사였다. 어떻게든 고객들에게 더 많은, 더 비싼 제품을 판매하라 지시했고 선생님들한테는 고수익을 바람과는 모순되게 최대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식대를 안 대주는 것은 당연했고 전문가님께서 고액의 돈을 받아가면서 도와주셔도 감사할 일을 무급으로 부렸다. 난 그저 모든 회사가 이럴 거라고, 나 정도면 사회 초년생치고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야, 내가 월급날이라서 입금 알림을 받았는데 내가 만난 아이가 몇이고 내가 방문한 집들이 몇 군데인데 40만 원 나오더라. 40만 원. 아니 너 밤에도 팀장한테 전화 와서 컴퓨터로 뭐 작업하지 않았어? 아이들 집에 간 게 문제가 아니야 너 지금. 야, 나 저번에 옆에 있다가 듣는데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주말에 전화해서 뭐 했냐고 물어보던데. 보니까 이미 세연이 얘가 미리 다 해둔 일이고. 정말 밖에서 썰러 들었을 땐 무슨 저런 일이 다 있냐며 혀를 차고 있었는데 막상 내일이 되니 이게 맞는 일인지 헷갈려서 속만 썩어가고 있었다. 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인데 벌써 회사에 불만을 가져선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며 속만 썩이던 난 결국 참지 못하고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 중이었다. 야, 그냥 가서 때려친다고 말하면 안 돼? 네 능력이면 솔직히 지금 당장 경쟁사 중에서도 대기업 갈 수 있어. 나도 당장 그러고 싶거든. 근데 애기들이 걱정돼서. 아니, 애기들 어차피 너 기억 못한다니까? 걔들이 앞으로 평생 만날 선생님이 몇 명일 텐데. 솔직히 애기들 걱정보다 네 걱정 먼저 했으면 좋겠다. 너 일하기 전엔 그렇게 밝았는데 취업한 이후로 얼굴이 말이 아니야. 무슨 한 50년 고생을 한 번에 한 사람 같다고. 친구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당장 회사에서 도망쳐 나올 것을 추천했다. 나 또한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까 말했듯 난 정말 애기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이들이 얼마나 낯선 사람을 힘들어하는지, 또
그런 낯선 사람과 갑자기 수업하기는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독서에 트라우마를 갖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던. 솔직히 아이들에게 내가 정이 들기도 했다. 난 아이들의 수업을 가면서 단순히 독서와 독후 활동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평소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교육에 관심이 있던 난 아이들의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자 했다. 그로 인해 난 지금껏 살면서 얻어온 지식들을 통합해 아이들이 울면 지금 감정에 집중하여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 공부를 하기 어려워한다면 어려워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태도 등을 깨닫게 도와주었다. 아이들은 이런 내 교육 방식을 아주 좋아했다. 다른 선생님처럼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독서를 시키며 독후 활동을 하라고 강요치 않았다. 단지 현재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만들어줄 뿐이었다. 아이들은 내가 어른이 아닌 친구와 같은 하지만 다른 선생님으로서의 날 매우 좋아해 주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도 단순히 언니나 누나, 이모가 아닌 선생님으로서의 책임을 느낄 수 있었기에 서로에게 좋은 윈윈 관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래, 정말 일은 좋은데 문제는 이 빌어먹을 놈의 회사였다. 선생님, 그렇게 수업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께 클레임 들어와요. 독후 활동을 안 하셨다고요? 어떻게든 하셨어야죠.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학습 선생님. 내가 속으로라서 솔직하게 말하겠는데 진짜 저 소리를 들었을 때 어이가 없었다. 난 저 방식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들께 신뢰를 받았다. 심지어는 수업 들어간 집 어머님께서 개인 수업은 안 하시냐고 문의까지 주실 정도였다. 와중에 회사와의 의리 하나 때문에 회사 일만 한다고 거절한 내가 참 후회스럽다. 하여튼 간에 회사에 대한 정이 다 떨어질 것도 없을 정도로 날이 갈수록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1년은 견뎌보자고 생각했던 나였다. 선생님, 그건 솔직히 선생님 잘못이지.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퇴사를 하게 될 줄은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 수 없던 일이었다. 평소처럼 일을 하던 날이었다. 앞에 두 아이 수업을 마치고 온 후라 유독 지치던 날이었는데 일이 하나 터졌다. 아이가 수업 중에 갑자기 내 앞에서 바지를 벗은 것이었다. 충격을 받은 나는 그날의 수업을 중단한 채 어머님께 설명을 드리고 집으로 향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닌 것을 안다. 아이지 않는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난 큰 충격을 받았고 밤이 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울었다. 사실 하나의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생각한 난 섣불리 행동하지 않기 위해 팀장님께 이 일에 대해 상담드리고자 전화를 드렸다. 팀장님, 제가 다름이 아니라 방금 이런 일을 겪었는데 팀장님께서는 내 말을 다 들으시더니 할 얘기가 있냐고 물으셨다. 난 더는 없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여쭈었는데 팀장이라는 인간이 하는 말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선생님, 그래서 그 아이 수업 가기 싫다는 거지. 네? 아니,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아이 수업 가기 싫어서 한 말이잖아. 순간 머리가 울렸다. 저게 지금 팀장으로서 할 말인가? 이건 내가 감정적이고 자시고 간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전 무례하고도 거만한 말에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팀장은 뚫린 입이라고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솔직히 남자 애기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 그걸 당연히 이해를 해야지.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 그리고 어머님께서 아이 혼내러 들어가셨다며. 그때 아이가 놀라지 않게, 혼나지 않게 선생님이 끝까지 잘 중재하고 나왔어야지. 안 그러면 아이가 앞으로 수업할 때
얼마나 기죽어 있겠어. 그러다가 회원 탈퇴로 이어지는 건데 그건 선생님이 잘 관리했어야지. 팀장님, 전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럴 때 회사에선 선생님을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내 말에 팀장은 정말 이런 어린애는 처음 본다는 듯한 목소리로 헛웃음을 지었다. 그 소리에 놀라서 멈춘 내게 팀장은 또 한 번 무례한 말을 내뱉었다. 선생님, 회사가 왜 선생님을 보호해줘? 우리 프리랜서야. 회사는 우리를 보호해줄 의무 같은 거 없어요. 네? 선생님, 그건 솔직히 선생님 잘못이지. 안 그래? 선생님이 지금 심기 불편하다고 이 수업 하기 싫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잖아. 저 말에 난 순간 꼭지가 돌았고 더 이상 저 인간이 내 팀장이도록 둘 수가 없었다. 팀장이 뭐야?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야 내 머리는 차갑게 식었고 이곳에서 나가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팀장님, 혹시 제가 무리한 것을 요구했나요? 제가 오늘 있던 일이 있으니 회사에서 내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고 말하기라도 했나요? 아니요. 전 오히려 그런 걸 해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은 뭔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팀장님께선 저를 단순히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지 않겠다는 파렴치한으로 보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난 선생님이 딸 같아서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준 거야. 밖에 나가서도 이런 거 아무도 보상 안 해준다? 게다가 우리 같은 프리랜서는 선생님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씀드려야겠어요. 저 지금 제가 프리랜서 자격으로 이 회사에 있는지도 방금 선생님 말씀 통해서 알았습니다. 계약서 쓸 때까지만 해도 제게 정직원인 것 마냥 의무와 규칙 등만을 설명해 주시고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이건 제 잘못이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대가리 꽃받친 어린 사회초년생을 이렇게 등쳐먹을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고지고대로 다 믿고 계약한 거니까요. 그런데 딸로 보신다는 분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결혼도 안 한 아가씨인 딸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해도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요. 내가 쏟아내듯 말하고 나니 그 팀장도 화가 난 건지 말문이 막힌 건지 혹은 그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팀장의 마음을 어렴풋이 파악한 나는 말하고야 말았다. 죄송하지만 더는 책나라 꿈동산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되는 대로 본부장님께 전화드려서 일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도 사정상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일을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우린 어떡하라고? 애기들은 우선 진정하고 생각해봐. 응? 저 말에 난 실소를 참을 수 없었다. 자기네 곤란한 걸 이렇게 포장하는구나. 우리라는 얘기를 한 뒤에 아차하면서 애기들을 방패로 삼고 없던 전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저 인간의 모습에 환멸이 났다. 이제는 나도 이 판 사판이다. 선택을 번복할 예정 없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난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팀장한테는 한 통의 전화가 더 걸려왔다. 계약서에 있던 조항 중 상사의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난 그 전화를 무시하고 집으로 향했다. 분하고 화가 나고 처참한 기분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더는 눈물이 나오진 않았다. 억울함이란 감정에 약한 나였기에 곧잘 눈물을 흘리던 나였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아니, 울지 못했다. 이딴 가치 없는 인간 때문에 회사 때문에 울기에는 내 기력이 아까웠다. 그래서 내 몸이 절대로 단 한 방울이라도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다며 나를 지켜줬다. 오랜만에 도끼가 올랐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만두기를 망설였던 내가 너무 미안하게도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도끼가 가득한 선택을 했다. 집에 온 나는 언니에게 가서 내가 계약 당시 썼던 계약서를 보여줬다. 우리 언니는 한때 법을 공부했고 현재 변실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당시 회사에선 내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난 그것을 가벼이 여겼는데
지금 보니 이 계약서를 빌미로 뜯어먹힐 일이 있어서 그 조항을 넣어둔 듯했다. 내 계약서를 본 언니는 나보다도 분노했고 특히 처음부터 정직원인 것처럼 말해놓고 계약서엔 개인 사업자로 프리랜서로 명시해둔 부분에서 크게 화를 냈다. 분명 이 부분을 설명했을 때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고 교묘하게 넘어갔을 것이라 말하던 언니는 내게 어떻게든 법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냐고 물어봤다. 난 그 질문에 무사히 퇴사만 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답했고 언니는 그런 내게 작은 녹음기를 선물해줬다. 너 내일 회사 갈 때 무조건 이 녹음기 켜. 알았지? 넌 절대로 거짓말이나 감정적인 말 하지 말고 팩트만 얘기하고. 이 새끼들 감히 누구 동생을. 언니의 조언대로 난 회사에 갈 때 녹음기를 켰다. 절대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켜서 집에 올 때까지 녹음기를 끄지 말라고 언제 갑자기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녹음기를 켰으나 다행히 그 녹음된 파일이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생각보다 빠르게 내 퇴사는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그만두고 한 달 동안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정말 말 그대로 그 회사와는 모든 연락이 끊겼던 것이다. 언니는 녹음 파일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것을 확신한 뒤에야 그 녹음 파일을 지웠다.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때 수업해주신 기훈이 엄마예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꿈나라 책동산 관련 말고도 개인 수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가 선생님만 찾네요. 저도 선생님께서 저희 기훈이랑 책 읽어주시고 조금 놀이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이수 할머니입니다. 혹시 회사 말고 선생님이 개인 수업을 해주실 순 없을까요? 아이가 선생님이 바뀌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훈이 엄마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혹시 저희 아이도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시 일을 하면서 배웠던 보호자님들께 연락을 받아 개인 수업을 하는 정말 프리랜서 선생님이 되었다. 수업 당시 나를 좋게 봐주신 보호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따로 연락을 주셨다. 처음엔 정말 내가 따로 선생님으로 나가도 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아까 내가 일을 그만두기를 망설였던 이유를 기억하는가? 바로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에게, 심지어는 울면서 나를 찾던 아이들에게 회사의 의무가 아닌 정말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심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아닌가. 게다가 이렇게 연락까지 주실 정도인데 내가 안 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물론 나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야겠지만 당장 취업 자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동안 나도 자격증 공부를 하며 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아이들도 나도 발전하는 그런 또 한 번의 윈윈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난 나를 위해서도 나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는 울지 않는다. 그리고 더는 울지 못한다.